간물항공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피프티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지난달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거 관련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이 피프티 측에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양측이 갈라서게 되고 독자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하게 될지, 법조계에서는 왜 그런 시각을 내놓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직접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역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양측 지난 6월 19일 피프티 측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산 문제, 건강관리 미흡, 지원 부족 등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홍준 대표의 입장은 돌아오라였습니다.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하나하나 짚어주고 싶고 이렇게 빨리 봉합하고 싶다는 게 전 대표와 저의 인터뷰에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8월 5일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이 진행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얘기했는데 이 골든타임 이전에 어떤 판결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이대로라면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론은 사실상 소속사 편이에요. 배신돌, 할복돌 이런 자극적인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이례적으로 스타가 아닌 소속사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분위기를 놓고 보자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조계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인용, 즉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은데 왜일까요? 이건 양측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신뢰관계에 초점을 두는 재판부를 만날 경우 두 사람 양측 간에 이미 신뢰가 없는데 과연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라. 각자의 길을 가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였을까요? 바로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었습니다. 전속계약을 중단시킬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실됐다라고 판단하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선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장이 극명히 대립된다. 이러면서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례 어떻게 봐야 될지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피프티 관련해서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 종전의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은 네. 가처분을 인정해야 될 긴급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백하게 뭐 거액의 정산을 안 해준 증거가 확실하다든지 네. 어떤 연예인을 상대로 소속사가 뭐 중대 명백한 범죄를 했다든지 네. 예 뭐 그리고 계약 조항이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든지 네. 이런 명백한 사유에 한정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게 추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판단이 하나 나왔어요. 네. 미스 트로트 2의 홍지윤 씨 사안의 경우에는 예. 서로 쌍방 간의 주장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쌍방 간의 주장에 관한 다툼은 본안에서 다툼은 족하고 어 쌍방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게 명백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처분을 인용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 기존의 판단이랑은 조금 배치되는 판단이어서 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럼 이 피프티 사태 같은 경우도 네. 이들이 지금 크게 세 가지 문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별개로 두고 네. 그리고 그냥 이 자체로 양쪽 간의 신뢰관계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전속 계약은 무의미하다 이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기존의 판단의 태도와는 다르고 이 네. 홍지윤 씨 가처분 사례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최근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네. 예,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예, 가처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사실 과거에는 소속사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거액의 정산을 안 해주거나 중대한 범죄를 발생시켰을 때, 계약 조항이 심하게 불공정할 때, 이럴 때 주로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가처분 인용 사례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트랙트 입장에선 최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대중이 볼 때 뭔가 어트랙트가 잘못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였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죠. 당연히 어트랙트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을 한 후에 다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피프티피프티가 개별 활동하는 것 자체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트랙트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경우에 그럼 원래 소속사 같은 경우에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예, 뭐 민사상 네. 손해배상이나 네. 전속계약 효력 확인, 네. 본안 소송을 통해서 결국 다투게 되고 이 네.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 예. 본안 소송이 1년 이상 걸리면은 그 사이에 그럼 네. 일단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은 그 1년 동안 피프티피프티는 그대로 활동을 그 사이에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전속계약 네.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네. 소속사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되거든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본안 음.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후의 판단이지 네.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전까지는 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 자, 들어보셨죠? 핵심적인 내용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의 신청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넣어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에 따른 활동, 독자 활동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당연히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될지 이건 역시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만 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PFT는 개별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데 걸림돌은 있을 거예요. 왜냐? 자, 일단 어트랙트는 80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어트랙트 입장에선 이의 신청과 함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이죠. 자, 이런 소송이 병행되고 있다면 과연 피프티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게다가 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따갑다는 거죠. 물론 비교적 반대 여론이 적은 해외 시장 위주로 활동 계획을 짤 수도 있지만 활동 내내 엄청난 비판을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올드스타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기사도 썼는데 이미 어트랙트가 해외 시장에 상표권 출원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K-팝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4개 시장에 모두 이 상표권 출원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외국은요, 한국보다 상표권이나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고 이용을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걸려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표권 출원이 등록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적어도 이게 딱 이루어졌다. 그럼 피프티는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트랙트 동의 없이는 그렇게 활동할 수 없어요.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인 그룹이죠.
그들의 얼굴, 이름 사실 그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피프티라는 이름과 큐피드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떼어놓고 그들이 활동을 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이거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소속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건 앞서 인용이 된 홍지훈 전 소속사의 대응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걸그룹 이달의 소녀입니다.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지난 6월 중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떠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자, 이데라 멤버 소녀 9명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 중에서 몇몇 멤버는 승소를 했고 몇몇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멤버들은 다시금 항소를 했는데 그 결과 2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은 달라요. 재판부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셜 재팬의 전속계약을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피프티는 이런 사례가 아니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피프티 사례를 다른 사례들과 똑같이 등가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굉장히 무겁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론에 따라 과연 재판부가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 또 향후 그들은 그에 따른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여부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